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얘기할 이야기는 위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잘 모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위험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어린아이 말고 성인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위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입에서 먹어가지고 식도를 통해가지고 들어와서 쭈물럭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이 위예요. 근데 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가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위염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첫째, 소화가 안 돼. 소화불량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 위 여기 부분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끼인 것처럼 그냥 우리가 혹시 어렸을 때 이런 장난 해본 적 있어요? 좁은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몸 꽉 끼는 거. 이런 것처럼 막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치 부분이 아프고 통증도 오고 막 배가 땅땅해져요. 그냥 안 먹었는데도 그렇게 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트름이 자꾸 나오고 구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앉히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그냥 약국 달려가는 거예요. 약국 달려가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약사한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제산제 하나 줘요. 그 쭉 짜 마셔. 그럼 속이 싹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다 치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더란 얘기예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는 항상 일정한 산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산제는 강알칼리입니다. 강알칼리가 들어오면 산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는 깜짝 놀래요. 산도 좀 맞춰줘 하고 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뇌에서 그래? 산도 안 맞으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위액을 또 내려보내요. 그럼 또 내려보니까 위액이 또 싹 씻어버려요. 그럼 속 또 쓰려. 그럼 우리 또 어떻게 뭐해? 제산제 또 먹어. 그러면 또 역시 위액이 또 내려와. 그럼 또 씻어내.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뭐 하는 짓인가요, 이거?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위무력증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위무력증이 오게 되면은 정말 그때는 위가 스스로 소화를 못 시켜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오기 전에 오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위험에 대해서 어쨌든 증상은 이런 거라고 얘기했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위험을 왜 오는지 어떤 원인에서 위험이 오는지 그걸 알면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알면은 그걸 안 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자, 첫째 이거예요. 자, 과음, 과식, 흡연, 야식, 가장 중요한 거 불규칙한 식사. 정말 제가 얘기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만큼 위험에 치명적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야식, 그 다음에 과식, 많이 먹는 거. 이거 위가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요즘 저도 가끔 보는데 먹방의 방송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대단히 많이 먹어요. 짜장면을 혼자서 그냥 한 7그릇씩 먹고 막 그래요. 그랬을 때 위는 과연 어떨까요? 과연 위 상태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짜고 매운 음식들 너무 짜고 너무 매운 음식을 드시다 보면 위에 부담이 옵니다. 위에 부담이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너무 맵고 짠 것은요. 위 벽은 강알칼리로 이렇게 도포가 돼 있어요. 짜고 매운 음식이 들어갔을 때 이 알칼리를 긁어내는 일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위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는 가장 우리 뇌하고 민감해요. 위하고 뇌하고는 정말 민감해요. 스트레스 받았다. 그럼 바로 위염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바로 속이 쓰라립니다. 그만큼 위하고 뇌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순간 위에서 나도 모르게 위산이 나와버려요. 그럼 빈속이 위산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약을 많이 먹다 보면요, 위가 약해져요. 약을. 특히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은 위가 약해져가지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됐을 때도 위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와요. 헬리코박터균의 잎 주둥이는, 주둥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잎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있어요. 헬리코박터균이 이렇게 생겼으면 앞에 입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날카로운 창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우리 위 벽을 이렇게 팍 찍어요, 입으로. 입으로 이렇게 찍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위 알칼리가 있는 것을 뚫고 위벽까지 들어갑니다. 그 근육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기서 우리한테 기생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니 그거하고 우리가 위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할 때 소화액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소화액은 pH 2 정도 되는 강산이에요. 강산이 나오다 보니까 얘가 헬리코박터균이 이렇게 받고 있을 때 얘가 어디를 받고 있어요? 위 벽에 받고 있어요. 그러면 강산이 나와서 쭈글쭈글하다 이 관을 타고 뚜루룩 따라가요. 어디까지? 위 벽까지 따라가요. 이 강 알칼리가 되어 있는 것을 지나서 이 벽까지 들어가면서 이 강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위 벽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위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은 WHO,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1994년부터 얘는 발암물질이다, 발암인자다 하고 아예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에 약 70%가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같이 떠먹는 게 문화예요. 국도 같이 떠먹고 찌개도 같이 떠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감염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만 안 하면 되겠네요.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늘 대비책, 해결 방법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일단 규칙적인 식사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정말 규칙적인 식사하세요. 그 다음에 과음, 과식, 야식, 그 다음에 폭식 절대로 금지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흡연도 좀 삼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물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스트레스도 여러분 스스로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저는 숭늉을 먼저 권해드려요. 숭늉은 우리나라 선조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의 90% 이상이 위가 약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가 약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불규칙한 식사하고 과음과식하다 보니까 위가 더 쉽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은 가마솥밥을 해요. 그쵸? 가마솥밥을 하고 거기에 누룽지가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끓여가지고 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숭늉을 식사 끝나고 마셔요. 그러면 이 숭늉이 위 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매실도 괜찮습니다. 물론 다시마, 알로에, 양배추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조금씩 껴서 드셔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도움이 될 뿐이지 위험을 완전히 없애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씩 또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알칼리 환호수를 원해드립니다. 이 알칼리 환호수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위에 대한 4대 질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위에 대한 4대 질환을 개선시키니까 위염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참효소를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헬스비 아연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순생식을 보내드립니다. 이 순생식 같은 경우는 50가지 곡물이에요. 50가지 곡물을 이게 동결 건조해서 갈아놨어요. 그래서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일수록 우리가 소화시키는데 좋겠죠? 그 다음에, 위염이라고 했어요. 말 자체에서 염증이라는 얘기예요. 염증만 쏙 빼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고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것이 저출력 레이저의 라파 402를 보내드립니다. 얘는 염증을 빼내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를 보내드립니다. 프로폴리스 너무 좋습니다. 프로폴리스 해가지고 염증을 제거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위너즈라는 건강식품도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꼭 위너즈 한번 찾아가지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은 위에 에너지를 준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이 주스 성분은 흰제비콩이라는 그 백편드라는 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백편드라는 콩은 동의보감에도 위장 장애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위에 에너지를 주는 제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피더스 혼합 유산균을 권해드립니다.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에피더스 혼합 유산균 안에는 유산균이에요. 물론 우리 소장, 대장 쭉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위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있어요. 얘는 에피더스 혼합 유산균 안에는 난황분말이 들어있어요. 난황분말이라고 합니다. 난황분말이 들어있는데 얘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니 균을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얘를 하루에 한 포나 두 포 정도 먹으면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니 균이 딱 얼음이 돼버려요.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얼음이 된다고 해서 얼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애들 요리할 때 얼음 많이 노래하죠? 헬리코박터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에피더스 혼합 유산균을 여러분한테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활동을 못하면 위를 뚫고 들어가서 위험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할 때부터 그 그릇에서 찌개를 같이 떠먹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예 입에서부터 차단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헬리코닥터 치약을 권해드립니다. 헬리코닥터 치약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우리 식사하자마자 3분간 양치하라고 그러잖아요. 333 법칙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3분 식사 끝나고 3분 전에 3분 동안 이렇게 333 법칙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헬리코닥터 치약은 이 치약을 가지고 2분 이상만 양치를 해주면요. 입에 있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니 균을 99.9% 사멸을 시켜줍니다. 그럼 어때요? 입에서부터 헬리코박터 파이로니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한 가지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괜찮지 않을까요? 자, 제가 위험에 대한 증상하고 위험이 생겼을 때 어떤 거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괜찮았는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